오늘의 키포인트, 법원을 통해서도 외도 증거 및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우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할 거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간자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고들이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아봤자 피고의 이름이나 아니면은 핸드폰 번호, 어떤 분들은 이름도 모르고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안다라고 하면은 피고가 다니는 회사 또는 피고의 현재 주소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소송을 하기가 어렵고, 설령 소송이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고의 주민번호를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하는 것이 통신사에 피고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피고의 주민번호와 통신사에 등재된 주소가 회신이 오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피고 명의의 핸드폰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핸드폰 번호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피고 명의의 차량 번호가 있거나,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거나, 또는 피고의 현재 최근 초본상 주소지를 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고에게 일단 송달을 시켜야 됩니다. 송달은 되어야지 이후 소송 중에 피고의 주민번호를 밝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들어 많이 하는 거는 피고의 통화내역 조회입니다. 이 경우는 최근까지는 통신사에서 해주지 않았는데 작년 중후반부터 통신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통화내역 조회는 1년치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와 본인의 배우자 번호를 특정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통신사는 수발신 내역에 대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나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단순 오는 거는 두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사실, 또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 내용이 상당하게 많은 경우, 그리고 그게 심야 시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것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와 본인의 배우자가 회사 동료인 경우에는 회사 일 때문에 전화한 거라고 둘러댈 수는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경우라고 하면 통신사 사실조회만 가지고 소송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카카오톡 사실조회입니다. 카카오톡 사실조회는 통화내역 조회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기간이 짧습니다. 카카오톡 사실조회는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가 카카오톡 회사에 도달이 된 이후 3개월치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외도한 것이 발각된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톡 사실조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이 되면 법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잘하면 괘씸죄가 나와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사실조회 또한 그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또한 두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절차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본인이
본인이 직접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요즘 들어 많이 증거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에 두 사람이 외도를 했다라는 것이 암시가 돼 있거나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면 그 또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을 상당 시간 많이 주고받은 경우에는 또한 외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통화 내역 사실조회, 카카오톡 사실조회의 경우에는 단순 이 증거만 가지고 위자료 소송을 해서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증거 말고도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할 수 있는 거는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모텔이나 호텔 측에 CCTV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이란 거를 하게 되면은 법원은 그 모텔이나 호텔 측에 그 증거를 보내달라고 회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호텔 측이나 모텔 측에서 그 당시 CCTV를 법원에 제출해 주면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텔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큰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법원에서 보냈을 때 회신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텔이나 조그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고객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내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주 측에서 받는 불이익이나 어떠한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도는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돈을 주고받았다는 거는 외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아는 사람끼리도 돈은 주고받을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하게 돈만 주고받았단 증거만 있는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외도 증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거 말고도 본인이 법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송부사, 금융정보 자료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신청해 봐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신청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줘서 각 기관에 그 사실조회 신청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종합을 해보면 일단 법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외도 증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 외도 증거들이 명백하게 외도의 증거로 채택이 되어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은 상간자 소송을 하기 전에 확실한 외도 증거나 아니면 애매한 증거라도 확보를 해둔 상황에서 그런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법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